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저는 연예인인 싸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셔츠가 네. 예, 싸이 스타일. 아 그래요? 맞죠? 맞죠? 잘 몰라요. 싸이를 잘 몰라. 싸이를 잘 모르세요? 아니 그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네, 예, 강남 스타일. 네, 뭘 어쩌고 저쩌고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안경을 또 두 개를 끼셨네요. 아 그렇네. 제가 이 눈 시술을 받고 있어가지고 어. 네, 안경을 막 이게 차단해야 조명 되니까. 때문에 네, 그러시구나. 선글라스도 끼야 되고 하는데. 아이고야, 세상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안경을 두 그래서 개. 제가 윤석열이 네. 뭐 눈 때문에 네. 뭐 치료받는다고 또 개기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양의 그 한림대 병원에서 예. 뭐 서울대병원에서 저 당뇨 망막증이다고 아. 실명 위험이 있다. 네, 예. 내가 서울대병원 의사들하고 의대 정원 소송 그러니까, 때문에 소송하시잖아요. 내가 물어봤어. 아, 예. 그 저기 김건희가 있었던 서울 아산병원 예. 그 교수님들한테도 예. 당뇨가 오면 거기다가 고혈압까지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술을 퍼마시면 무조건 망막증은 95% 오고 지금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네. 그냥 자동으로 좋아진다. 그런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매일 술 퍼마시고 하면 실명 위험도 당연히 있지.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혈압도 네. 굉장히 정상이 됐을 거고 예. 또 뭐 한 달 전인 거 그때는 또 개기면서 하는 소리가 간 수치, 감마 수치가 일반인의 5배, 6배. 맞아요. 그것도 내가 물어봤어. 예, 아산병원에. 아니 그것도 술 안 먹으면 자동으로 좋아져. 아이고, 아까 슈퍼챗 쏴주신 따뜻한 마음님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많이 덥고 바쁜 일정일 텐데 장윤성 기자님 그리고 뒤에서 고생하실 분들 모두 몸조심히 맛있는 것도 꼭 드시고요. 더더 번창하셔서 세계 곳곳 자유롭게 다니는 날이 오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꼭 챙겨서 볼게요.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취재 편의점이 한일 정상회담 순방 취재를 갑니다. 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네. 언제 출발하세요? 없는 살림에 저희가 오늘 출발해서 원래 하여튼 다양하게 출발합니다. 미국은 안 따라가요? 미국은 못 가요 저희가. 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방 취재 가면 공짜로 비행기 태워주는 줄 알고 아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 언론사에서 비싸요. 다 분담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마 김대중 정부까지는 아마 대충 그랬을 텐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기자단 문제 막 지적이 되고 하면서 각사마다 염출해서 비용을 네. 내는데 이게 KBS나 MBC나 취재 편의점이나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그래요? 네. 이야. 예. 그건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끝전까지 마지막 끝전이 393원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누리 없더라.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큰 비용을 치르고 취재 가서 열심히 좋은 취재 많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집 항상 도와주시는 그래서 또 광고도 필요하거든요.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이번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분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준다고 합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매 방법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평생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처음으로 고급진 광고, 물론 나와요 푸르릉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갤럭시 탭, 네,
WU XGA 10.1형 어드밴스 2 A급 리퍼를 최초로 9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갤럭시 탭 뭐 다들 쓰실 텐데요.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싸게 사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탭 10.1인치로 IPS 풀 HD 화질이고요.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옥타코어 8코어 프로세스로 고화질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으시고요. 3D 게임 그리고 인터넷 검색 또 문서 작업 등도 사용하실 때 빠른 실행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 등 쾌적한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합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유튜브 저희 취재 편의점 유튜브 그리고 티빙 등 현존하는 모든 OTT 시청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그리고 인강 학생들 많이 보는데 인강 시청에도 최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 밝기 조절 센서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일일이 밝기 조절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 A급 리퍼 제품으로 15개월 무상 보증으로 200대 한정 핫딜 특가 99,000원에 모십니다.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광고 끝나면 이 제품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럴걸요?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웬만하면 광고할 때는 이 필름을 좀 떼고 그러네. 그런데 이게 필름이 껴있구나.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네. 화면이 왜 저러지? 그럴 수 라고 있겠다. 했는데 반납해야 되는 거면 맞아요. 소중하게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바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이 좀 깔끔하게 안 나갔구나. 예, 그 점은 이게 그 보안 필름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필름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품에 문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네. 구매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그거 못 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구윤철 네.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좀 해야겠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아니 물론 이제 오랜 경제관료 출신이고 뭐 많은 장점이 있으시겠죠. 근데 네. 최근에 그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소영 의원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네. 뭐 당연히 쉽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완전 코미디가 벌어졌죠. 그 뒤에 있는 기재부 관료들이 10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10쯤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답은 1이었죠. 그러니까 그쵸. 뭐 그것도 사실은 올 한 4월 5월까지만 해도 네. PBR 0.8배에서 놀다가 그 몇 달 사이에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정도 된 건데 그거를 뭐 기재부 설명은 그거예요. PBR하고 PER하고 헷갈렸다. 그건 뒤에서 아마 잘못 알려준 기재부 관료가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에 또 발언이 제가 보기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기업의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다. 네. 기업의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문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시장의 기대치보다 한참 높은 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8.5%로 하는 게 맞냐 이게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보다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심각합니다. 이 양반 그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좋아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라서 여태까지 주가 수준이 세계 최하위였냐?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거든요. 지금도 네. 코스피 3,200 시대에도 그럼 한국 기업들의 뭐 삼성, 현대차, 뭐 SK 비롯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근데 주가가 여태까지 이렇게 헤매느냐?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거버넌스의 문제다. 근데 이걸 개선하자는 게 코스피 5천의 핵심인데 예. 이거를 경제부총리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데요, 그럼. 그러면서 환경협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란 봉투법 얘기 이거 하면 안 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지 영상을 일단 보시고 의원님께서 제가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톤이 톤이 좀 올라가셔가지고 일단 영상 보시고 더 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정권 건설을 낮춰주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어라 해놔놓고 부동산 놔뒀으면 괜찮을 걸 더 망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또 부동산 보유세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엊그저께 네. 세금 때릴 수도 있다. 이 강력한 경고를 또 때렸어요. 네. 대통령은 그 선거 때 거의 공약으로 수차례 나는 부동산 세금 때리는 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책 메시지가 완전히 엉망이 지금 돼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교육 수준도 높지만 경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정부 당국이나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막 저렇게 되니까 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의 가장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경제에 대한 좀 실력이 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난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어요. 뭐 그리고 거기서 43,000, 42,000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최고치가 과거의 최고치는 언제였냐면 1989년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버블이 터지기 전에 네. 그때 최고치를 그동안 한 번도 못 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43,000을 뚫고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1989년도 이후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좋아져서 이게 최고치를 뚫은 거냐? 네.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의 최저치는 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7,00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을 상승한 건데 뭐 그거는 폭락했을 때 기준이니까 일반적으로 만선에서 놀다가 지금 43,000을 뚫은 거거든요. 네.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버블 꺼진 다음에 그러면 왜 올라갔느냐? 이게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4배 이상 강해져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들였던 노력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뭐 배당 많이 해라. 그리고 그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아베 정부 때부터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4배 이상 상승해갖고 최고치를 36년 만에 뚫은 거예요.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너무 걱정돼요. 큰일이네. 지금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모르겠어요. 여러 복선이 있었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안에 일본 전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뚫을 건 뚫고 할 말은 하고 대책은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이다 이런 얘기 제가 지난주에 네. 그 우리 대학교 그 상대 동기들하고 네. 또 재경행시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그 구현철 장관도 왔어요. 다들 걱정이 전부 다 집중적으로 이 경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무슨 구체적인 좀 보관을 갖고 있냐.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소비 쿠폰 나눠줬다. 그거는 그냥 마중물이잖아요. 네. 또 뭐 2차 쿠폰 나누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마중물이면은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좀 중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구현철이 허관하는 말이 뭐 AI가 어쩌고 양자 컴퓨터 그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10년 후고 또 전 세계가 다 그거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정부 5년간 또 이제 당장 한 2, 3년 이렇게 뭐 먹고 살 게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요. 내 보니까 이게 제일 좀 한심하게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지금 당장 그 뭐 쿠폰 그거는 강제로 써야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로 뭐 소비 심리가 뭐 진작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경제팀이 저는 좀 더 분발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또 공무원들도 국무총리가 너무 존재감이 없다 이거야. 사실은 국무총리가 이런 그 위기 상황 때는 굉장히 좀 나서야 되고 또 그런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IMF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그 IMF를 2년 만에 굉장히 극복을 잘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금융구조조정 이런 거는 그 이현재 경제부총리 하시고 금융위원장 그때는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었죠. 네네. 그때 제가 그분 밑에서 또 일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그때 보면 정말 6.25 이후에 최고의 국난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부터 그 경제 관료들이 정말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살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닷컴 열풍이 불고 대한민국에 뛰어난 그 인재들이 벤처에 그래서 현재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정보통신 사업을 만들었는데 네. 그런 좋은 사례들도 많고 한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어서 조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웨스팅하우스 문제나 이런 정부 계약과 관련해서 전 정권에 있었던 문제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불평등 노예 계약인데 이것도 좀 산자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나온 것은 또 한수원하고 합작회사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 관련해서 누구죠? 저기 사장. 이 직접 뭐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23일에 이런 등등을 뭐 황주호 사장이 직접 가서 뭐 방미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노예 계약이냐? 앞단만 보면 분명히 노예 계약 성격이 있어요. 근데 방금 그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네. 설립해서 뭐 미국에 앞으로 들어서 원전 300기 정도의 공사를 우리나라 한수원 뭐 결국에 한전인데 네. 거기서 맡게 될 수 있도록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것도 당시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반드시 노예 계약이냐 이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팩트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뭔지. 예. 사실은 일각에서는 조인트 벤처 설립도 그때 당시에 합의 내용 중에 일부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미 합의된 거다. 예. 그래서 정말로 뭐 이유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우리나라 원전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는 네. 미국의 동의 없이는 영업 활동을 못하도록 한 내용만 합의가 됐던 건지 그리고 네. 구매 계약을 비롯해서 원전 한 기당 우리나라가 짓게 되면 한 1조 원
1조 원 정도는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주도록 되죠. 되어 있는 내용. 1조 1,400. 예. 그 내용만인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까지 포함된 합의였는지를 확인하면 네. 만약에 앞단만 있었다고 하면 노예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뒷단까지 같이 합의가 된 거라고 하면 네.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원전 기술은 결국에 웨스팅하우스 쪽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불리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천 기술을 새로 개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긴 네.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예. 그때 왜 숨겼냐. 왜 숨겼냐? 응. 그러니까 체코 원전 이제 막 그렇게 광고를 엄청- 어마어마한 치적으로 막 광고를 책상을 하면서 치며 그러니까 야 됐다. 대왕고래하고 똑같은. 왜 이 합의 내용을 그때 얘기 안 안 했냐. 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거는 어떤 정권 차원의 도덕성 내지는 국민에 대한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는 차원이 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결국엔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잖아요. 네.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완전 종속 자회사예요. 근데 한국전력은 상장 회사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상장 제도의 문제인데 아니 이건 정부 차원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상장 회사가 그 정도 중요한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그리고 그런 중요한 합의를 했으면 네. 공시를 공시를 해야지. 그렇죠. 왜 공시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근데 여태까지 공시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이거 배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상장 회사라는 개념들이 있는 너무 건지. 취약해. 그 네. 공시도 그 윤석열이 똘마니 검사 이복현이 네. 그놈이 금융감독 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에서 공시를 관리하거든. 그것도 예. 숨겼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예. 금융감독원에서 저는 숨겼다고 숨겼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속였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 과거에 이명박 그 대통령 550만 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나서 석 달 있다가 광우병 집회 터졌잖아요. 그것도 핵심은 국민을 속였다는 데서 터진 거거든. 네. 30개월 이상 그 부시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윤석열이는 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친 거고 대왕거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서 뭐 그렇죠. 사우디 일단은 같은 뭐 산유국이 된다는 난 등 또- 삼성전자 50개의 네. 가치라는 등 헛소리하고 그렇죠. 예, 참 진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제 국가계약한 거 다 들여다봐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말씀 주신 대로 그 아브레우 박사, 네. 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랑 연결이 맞습니다. 되었길래 원 포인트로 그 사람한테 이 채굴권을 주고 했을까? 그 이게 다 그 팀들 그 네. 사람들 지네들 직장 만들고 하려고 하는 게 공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공기업 통폐합해야 된다. 네, 그건 네, 진짜로 그죠, 그죠.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진짜 공기업 이 직원들 보면은 돈 쓰는 건 진짜 흥청망청이고 아무 개념이 없는 놈들 진짜로 많아요. 네. 근데 윤석열 때는 3년간 그게 너무너무 극심했대. 그 대왕고래 그 발표한 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에너지 담당이거든요. 그 최모 차관인데 네. 저하고 엄청 친한 내 행정고시 동기예요. 아, 예. 경제학과 1년 후배고. 예. 그 놈도 지금 끌려갈까봐 전전긍긍이야. 그 놈이 다 또 덮었거든. 아, 덮었어요? 대왕고래가 그게 발표되자마자 한 달 만에 다 막 들통이 많이 났잖아요. 예, 그쵸. 그 히딩크 닮은 맞아요. 그 박사인가 뭔가 그놈하고 그 50억인가 빼먹고 그 다 뒤에서 또 나눠 먹어요. 그 슈킹하는 거지. 예. 예, 뭐 슈킹 일본 말이지만 예. 해먹는다 이게요. 예. 그것도 그냥 진행했으면 시초공 하나에 1,000억, 5개 최소한 받는다. 5천억이죠. 5천억. 예. 그거 다 세계적인 회사가 철수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떤 놈들 만들어가지고 5천억도 나눠 먹는 거야. 예. 그것도.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추산해 보니까 20조 정도 된다 이거예요. 20조요? 20조. 뭐 어떤 전체. 게 그러니까 한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다 국가계약법 위반 예, 지금 말씀. 예. 국가계약법이 조문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터져 나오지만 현대건설, 완저 스크린 골프, 뭐 술집 바 이런 거 공짜로 해줬다. 예, 해주고 800억짜리 800억짜리 영빈관. 아니 청와대 가면 영빈관 멋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기 나와가지고 그 영빈관 짓는다고 그 현대건설이 그걸 먹은 거잖아요. 예. 추진이 이제 예. 안 됐지만.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대건설이 800억짜리 하려고 그거를 공짜로 해줬을까? 또 딴 게 있죠. 그러니까 네. 부산 가덕도 그렇죠. 10조짜리가 네. 그건 부산 민주당에서 가덕도. 지금 네. 그 이제 민주당 부산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고 예. 일어났는데 네. 중앙 언론이 그걸 이제 잘 안 안 써. 다뤄요. 왜냐하면 네. 현대건설이고 그 저기 오너가 현대자동차니까. 그래서 제가 그 최인호 의원하고 한테 광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 주님이잖아요. 예, 주님. 광고 주님.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써야겠다 그냥. 어차피 우리 현대건설 광고 안 주니까. 현대차 광고 안 안 들어오죠? 주니까. 예. 아니 세게 그래서 써야겠다. 제가 예. 유튜브에 나와서 막 얘기 많이 하고 했더니 이제 드디어 800억짜리가 터지니까 그 최인호 의원하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 한 서너 명이 네. 이거 변호사님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야 되냐 하길래 어허. 특검에다가 고발을 해라. 아. 그리고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예, 예. 그 지난주에 했더니 이제 오마이뉴스도 쓰고 예, 한겨레도 쓰고 쓰고. 10조짜리 이 계약이 완전히 개판이거든. 그 아. 10조를 따놓고 네. 이제 부산 가덕도니까 워낙 이제 큰 공사니까 현대 같은 데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뭐 대림이나 여러 삼성이나 제한적으로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현대한테 딱 맞도록 발주 조건을 해서 이제 거의 수의 계약이에요. 네. 그런데 공사 기간도 7년에서 늘려줘 또 9년으로 늘려주고 7조 부족해 10조로 해줘 10조로 다 해줬어요 국토부가. 그리고 4월 4일 날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파면되니까 우리 아내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어. 던져버렸죠. 네, 예. 그 엄청난 예, 사업을. 예.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다. 예, 그거는 위에서 결정한 거다. 당연히 오너가 결정했겠지. 예. 부산은 난리가 났어요. 이걸로. 네,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더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예. 네, 부산 정가에서 난리고 부산 지역 언론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 언론이 거의 안 쓰고 안 쓰고. 있는. 부산 있구나. 시민들 완전히 폭발했지. 예. 지금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정부도. 네. 왜 이런 거를 쉬쉬하고 덮냐 이런 민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한 방에 10조야. 말씀 나온 길에 오늘 한국갤럽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5. 부정평가 이유는 2주 연속 특별 사면이 최다고 민생 경제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 소폭 상승했네요. 무당층 22. 그리고 주변국 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관계 주요국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것 35, 나빠질 것 39, 비슷할 것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 낙관론과 관련해서는 대선 전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5월에 33, 6월에 52, 7월에 47, 8월에 다시 35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경제 낙관 지수네요. 네. 이게 급속히 안 좋아졌네요. 사실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경기 내지는 경제 상황이 좋냐 나쁘냐 네. 그건 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 장사가 잘 되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아이, 좋은 경기가 거야.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리 경제가 좋다 그래도 내 장사가 안 되면 나쁜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개인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예. 무슨 경제 성장률 이런 건 와닿지 않아요. 예. 주가 지수는 그냥 보여요. 주가 지수. 아, 예. 주가 지수가 좋으면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면 경제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느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답보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아침에 올랐습니다만 요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답보 상태거나 꺾이면 나빠지나 이렇게 느끼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또 민생 지원 쿠폰이 이제 다 나눠져서 1차는 거의 다 소비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에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 요게 좀 눈에 띄고 예.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에 누가 뭐래도 사면복권이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다른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네. 그 두 번째는 이 앞서 언급했던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불에다가 기름을 확 부었는데 코스피 5천 공약 이행 의지가 확실하냐라는 네. 의문을 갖기 시작한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터들이 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요인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인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자, 이게 네. 지금 경제가 이제 앞으로는 경제 민생이 더 부정평가 이후로 뭐 높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네. 뭐 조국 사면 이게 뭐 몇 주나 가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이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 세금 걷는 거. 네. 그 어느 나라나 박정희 대통령 11.6 시해 사건 직전에 터진 부마 사태도 부가세 10%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서 터진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세금을 계속 걷겠다는 거거든요. 주식 양도세도 그렇고 그 저기 뭐야 분리과세도 그렇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 해놓고 세금을 때린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도 보유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전기료도 올리겠다. 그런데 소비 쿠폰은 그냥 또 쓰겠다. 그 무슨 돈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어떤 경제 그런 돈 벌 수 있는 전략은 없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국가가 경영이 되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불안이에요. 그다음에 진짜 핵폭탄은 지금 관세협정이잖아요. 또 네. 그게 미국은 거의 500조를 현찰로 갖다 바쳐라 이런 거거든요. 주장이. 우리는 그 5%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거야 이러고 이게 말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군사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이런 것 말고 이 예. 부분이 문서화되고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이제 양국 정상 간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양국 정상이 이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걸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한 거예요. 정책실장 얘기가. 네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이 물었죠. 이 관세협정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7월 31일 날 만나서 그 구두로 그때 뭐 중요한 거 다 이제 결정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 때는 그거를 디테일을 얘기하면은 또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고 의견이 다른 게 그럴 필요 없고 이번에는 그 이야기는 의제에서 그냥 안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저기 김용범 실장 그 간담회 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본 걸 예. 그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김용범 실장의 맥락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31일 날 그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맥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어쨌든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세부 논의 사항들은 여전히 그 상당히 복잡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합의는 있지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를테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건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그거는 하지만 별도고. 예, 별도로 하는 것이고 뭐 관련해서 또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 그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그것도 양쪽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해서 아마 조윤 장관이 간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왜 그런 걸 이게 양쪽 정부의 지금 각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함도 있어요. 예측 불가 성격도 있고. 근데 지금 네, 우리 정부가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네. 뭐냐 하면은 지금 뭐 3,500억 불 이것만 갖고 얘기를 짧게 해보면은 이게 기업의 투자는 그건 별도다는 거잖아요. 네. 삼성이 그 미국 현지에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 하면 그 공장의 부동산은 삼성 거잖아요. 거기서 일자리를 미국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미국이 좋은 거고 네. 거기 세금 낼 거 내고 남는 그 이익은 또
삼성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기본적인 투자잖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기업이 3,500억 불은 미국 백악관 그 레비 대변인의 공식적인 그 멘트가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것처럼 그거는 미국한테 돈을 내야 되고 거기서 뭘 할지는 대통령 트럼프가 결정한다.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먹는다. 그 돈을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네. 걸 이번에 클리어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관료들의 이제 비공개 브리핑을 쭉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측면은 일정 정도 국내 정치용 요소가 굉장히 많이 네. 있고, 그러니까 외교안보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냐. 펜타곤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상무부나 그리고 USTR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자기들과도 이제 디테일 협상을 할 때 대통령이 막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질러버리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알겠는데 그걸 협상의 양국 과정이 간에 있는 정리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비망록 그거는 다 써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문서화시켜야지. 아니 문서화해서 서명합시다라고 하면 트럼프 쪽에서 서명은 안 하고 뭐 이래서 난항을 겪었다라는 그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문서화 못 할 거려. 그게 문서화되지 양쪽 않으면 다? 뭐, 양쪽 뭐 다. 양쪽 맞아요. 다 네. 무서워서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문서화를 못 할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문서화하면. 아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뭐랄까 상식 있는 정상적인 미국인들도 문서화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계약이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양국 간에 문서화된 공식적인 거는 한미 FTA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0%야. 15%가 그렇죠. 아니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다 근데 헷갈린다는 각국의 거지.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그동안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 질서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체제 전환을 제국주의지 사실. 예. 제국주의자는 깡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오늘 진행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땀삐질. 그리고 트럼프 하는 거는 깡패예요.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들고 와야 돼. 진짜로 아유,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네. 맨 먼저 주장한 이론화시킨 사람이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어쨌든 간에 깡패 짓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네. 정리를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뜩이나 또 이제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트럼프 쪽에서 여러 가지 뭐 맞습니다. 삼성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업들은 확인이 안 된다 막 지금 막 콩이 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정돈이 안 네, 되고 네, 있는데 네. 여하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 취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진법사. 끝날 시간 된 것 같아요. 42분에 1번 돌아왔어요. 네. 건진법사 백재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인 것 같아요. 본질은. 예. 그러니까 천공. 그죠? 천공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진짜. 수준이에요. 예. 명태균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태균도 심지어 명태균은 진짜 네. 뭐 돈도 없어요. 네.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예 건진에 비하면 진짜 뭐 세발이 피다 이런 건데 그 건진은 근데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 포기를 했지만 JTBC 인터뷰에서는 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 관봉부터 시작해서 샤넬백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입은 여전히 안 열고 있다. 이 건진의 입을 어떻게 열게 해야 됩니까, 특검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서 확정을 시켜놓는 게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내지는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를 확인하고 본인 입장을 정하려고 하겠죠. 네. 사실은 김건희도 비슷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특검에 출석은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좀 경험 있는 형사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으면
조사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알아요. 네. 아,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아, 그리고 뭐는 모르는구나. 네네. 아직 어디까지 못 들어갔구나. 이거 감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질문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기록은 아직 못 보지만 대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략이거든요. 건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건진의 전략. 일단 건진이 아예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100%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이 건진이 양반은 정치판에서도 달고 다른 보록하고 또 뭐 무속 점쟁이로도 또 많이 해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죠. 네.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은 예. 지금 건진이 받았다는, 그리고 지가 뭐 삥땅을 쳤는지 김건희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하고 네. 샤넬하고 이제 그게 아직 실물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전 국민의 제일 관심사잖아요. 다른 다이아는 서희건설 이봉관 네네네. 회장이 갖다 예, 바쳤는데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예. 많아요. 그라프 목걸이 어디 있어? 이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은 예. 그만큼 잔머리가 또 발달했기 때문에 예. 특검하고 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 그거는 내가 들고 올게. 아하. 나머지 죄를 좀 털어줘. 아. 그리고 나 영장심사 포기하게 들어갈게. 예. 근데 적당하게 끝내자. 아.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내 공개할게. 예. 김건희한테 언제 줬다. 예, 예, 예. 뭐까지 다 내 깐다. 네, 네. 저는 그 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은. 특검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딜이?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예. 그 어느 정도 그런 그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는 내고라고 하죠. 네. 내고가 왕왕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쫙 밀고 나가기엔 시간도 없고 네. 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 그 유경옥 씨가 그 남양주 구리 창고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컨테이너 박스 2개 중에 한 동을 네. 치웠는데 5톤 트럭 분량이라는 네. 거예요. 혹시 그것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혹시 그 안에 샤넬백이 있을까요? 아니 뭐 충분히 그럴 가능하죠. 수 있지. 충분히 네. 가능하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게 압수수색 나가기 직전에 치웠다고 하니까 네. 수사 정보도 샜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 정보가 샜다. 예, 그래서 압수수색- 한 달 전에 치워버린 그렇죠. 거다. 예. 아, 일단 본인들은 나름대로 숨겨놓는다고 숨겨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없어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네. 그 치운 게 뭐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치우고 나서 바로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건 수사 정보가 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데 이 정도 이거는 추적하기 쉬워요. 그래요? 예. 저도 제가 우리 법무부이 3년 동안 저 윤석열이한테 워낙에 시달려 가지고 네. 그 짐을 다 컨테이너 여기에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세로로 펌을 지금 다 아. 건물도 사고 만들었는데 예, 예. 그 이런 거 이용을 많이 합니다. 또 뭐 잠깐 한 몇 년 유학 갔다 온다 네. 하면은 짐들을 또 그렇죠. 이렇게 컨테이너에 맡기고. 맡기고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워낙 크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를 어디로 옮겼다. 예. 그러면 그 큰 트럭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럼 트럭 기사가 누구냐 이런 거 금방 찾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누구십니까? 그 저기 화백님 그 예. 이우한 화백님 예, 그 예. 그림도 예.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거는 유통되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거든. 예. 이거 금방 찾았잖아요. 그렇죠. 뭐 인사동 하랑 등. 이것도 예. 아마 특검은 금방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경옥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쳐서 확인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필요성이 있죠. 네. 사실은 증거 인멸을 범한 거로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로 영장을 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그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유경옥 씨가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김건희 씨의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네. 김건희 씨가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김건희가 지가 나에게 먹는다.
그렇죠. 지가 먹어야지. 나는 구속 안 되면 내가 다 먹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전이 언제 나올지 몰라. 100%지. 예, 그래서 유경혁에 대한 구속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네요. 예, 그 얘기가 나오던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예. 수백억, 수천억일지도 모르는데 예. 본래 그 저기 불법 도박이라든가 예. 그런 거를 이제 돈을 누구한테 맡기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 마늘밭에 뭐 뭐 100억인데 심어놓고. 그거 그냥 맡은 사람이 먹는 거거든. 같은 사람. 완전 대박 났네 이야 뭐. 그래서 예. 가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불법적인 그 범죄 수익을 진짜 마늘밭에 묻어 놓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묻더라고요. 아, 마늘밭 봤어요. 가야 되겠네. 그 전에 사건 하다가 봤는데. 예. 왜냐면 숨길 데가 잘 없어. 근데 가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범인의 아버지도 몰라. 아. 유일하게 밖에 있는 사람의 아는 사람 누구냐면 애인. 모치는 알아. 애인도 모치. 못 믿어요. 애인도 엄마. 엄마는 아. 알더라고. 아는 눈치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아들들이잖아. 남자들이잖아. 남자들 보니까 아버지는 못 믿더라고. 아버지는 못 그러니까 믿고. 제일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엄마인 거야. 자기 애인도 못 믿어요, 절대로. 엄마를 믿는다. 근데 엄마가 최은순 그건 좀 독특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김건희는 어디다 묻었을까? 네.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절대 버리진 않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봉관 회장한테도 그 목걸이를 받은 다음에 2개는 돌려주고 귀걸이는 안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삼청동 안가로 불러가지고 성경책을 뭐 읽었다는데 네. 이거는 양분남 의원에 따르면 이거는 성경책을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 혹시라도 문제 생길 때 불면 안 된다. 이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였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희건설 뭐 이봉관 회장님은 유명해요. 불법적인 이런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예. 전국에 이제 예. 그 무주택자들이 예. 모여서 조합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 빼먹고 조합장이 이게 워낙에 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전국에 한 몇백 개인데 100개 중에 구속되고 이런 게 거의 90개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건설사는 거의 이거 잘 안 해요. 이러면 괜히 그것도 엮이니까 서희건설이 이게 대표적인 그 유명한 그 건설 중견급 이상 건설사 중에 서희건설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이거를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이 잡혀가요. 최근에도 또 언론 때려보니까 또 있더라고. 네. 조합장한테 그 건설 공사비 많이 올려줘 해가지고 네. 몇 배로 몇백억 올려주고 조합장한테 15억 주고. 네. 이거는 이봉관 회장은 뭐 그러니까 뭐 사위가 검사 판사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갈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안강에서 저는 분명히 또 뭔가를 이제 특혜를 이권 사업을 저는 논의를 했을 것이다. 아이고 뭐. 그 양본환 의원님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업자하고 업자가 만났는데 무슨 업자하고 업자가 만났잖아요. 무슨 성경만 읽었겠냐. 그렇지. 서로 당부하고 끝냈겠냐. 그렇지. 또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는 거다. 그렇죠. 뭐 비즈니스. 비즈니스. 예, 부산 가덕도 말고 뭐 다른 거 많잖아. 예. 그런 거 또 뭐 해먹을 거 해먹을 없는지. 거 얼마나 예. 많은데. 야, 근데 진짜 그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가 진짜 까도 계속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더라고요. ODA 문제도 뭐 국회 아마 가을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가 해먹을 결심을 국제 무대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행방은 가방, 목걸이, 귀걸이, 국민들은 거기 관심. 브로치 이런 거 다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김건희는 속으로 아이고 그래 너는 결국 개돼지다. 내가 해먹은 게 수천억 수조인데 그거를 그까짓 거 신경 쓰고 있냐. 이거 처음에 그 저기 누구십니까 최재영 목사님 네. 샤넬백 그 아니 300만 디올백. 맞다 네. 디올백 죄송합니다. 그 300만 원짜리인가 그렇잖아요. 조만한 파우치가 맞았어요. 야 그거는 진짜 애들 푼 돈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시계가 그렇게 5천만 원이 넘는 시계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그 디올백 받을 때 그 시계 차고 차고 있던 있었잖아요. 거잖아요. 그 바세린 콘스탄틴 그 시계. 예. 그 서모신가 사업가? 6일 전인가. 예, 그쵸. 그분 서성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봤는데 아, 예. 제보고 만나자 하길래 아, 나 당신 섞이기가 싫다. 난 당신하고 아니 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서성빈 씨가? 겸상하기가 싫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이제 설명하려고. 자꾸, 네, 그러니까 이런데 막 넣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어디 방송사 그 유튜브에 그 양반이 자꾸 뭐 내하고 같이 뭐 토론하고 나 당신하고 내가 토론할 근본도 아니고 같이. 그런데 예. 잠깐 인사는 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 예, 그렇구나. 근데 딱 우리 이 변호사님도 키가 굉장히 그러게요. 크신 분인데. 예. 근데 이제 뭐 방송에서는 키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딱 느낌이 예. 사짜다. 아니 그 만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아니 잠깐 인사만 했어. 예, 잠깐 인사했는데 느낌이 딱. 네, 저 그냥 사짜다. 근데 그 3천만 원 김건희 씨한테는 500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리고 3천만 원을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정확하게 내돈내산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가 좀 얽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이제 그 실제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 보면 그런 돈은요 계속 돌고 돌아요. 아. 예를 들어서 예. 뭐 시계를 사서 이제 그 뇌물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 할 때 그러면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느냐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네네. 그 어떤 이권이나 사업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른바 브로커도 많지만 네. 돈은 누가 대고 내가 연줄을 대고 이렇게 동업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네. 그런 뇌물을 바치는 경우에도 아주 뭐 재벌처럼 진짜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경우를 빼고는 네. 실제로 돈 된 사람 따로 있고 그 뇌물 직접 만나서 건네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다 종합을 해보면 사기꾼들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김건희 네. 씨와 그 엄마와 그 주변이 전부 정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했겠나 싶고 거기에서 똑바로 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2인자라는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40년 총리를 도대체 결정적으로 영화가 한 편 나와야 돼요. 영화 예. 해먹을 결심. 딱 그거예요, 그냥. 해먹을 결심.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총리 근데 거짓말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특검에 구속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100%지. 100%. 이 정도 왔으면 뭐 이 양반은 이 양반이 들어가야지 뭐. 근데 뭐 연세도 많고 뭐 블라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상관없어요. 연세 많지도 않아요 요새 뭐 다 건강하잖아요. 예. 76이던가? 예. 예. 이게 49년생 아닌가요? 70넷, 76. 예. 아슬아슬하게 40년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저 이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네. 친형 네. 그 유명했던 SD 예. 이상덕 예. 영일대군 예. 그분이 2번 들어갔거든요. 이명박 정권 끝나고 예. 제가 뭐 집안이라서 잘 아는데 처음에 한 몇 년 살고 나왔다가 또 이제 뭐 포철 관련해서 무슨 예. 이권에 개입했다 해서 예. 또 들어가셨어요. 어. 그때가 80에 들어갔어. 그러고 두 번째 들어갔다가 한 2년인가 살고 나오셨는데 네. 완전히 건강이 엄청나게 건강한 분이었어요. 딱 꼿꼿하고 그런데 두 번째 살고 나오시더니 정말로 건강이 안 좋으시더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76이면 청년이야. 아니, 몇 년은 살면 충분히 살지.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도. 그렇죠. 계엄 그러니까 문건 관련해서. 구속 기준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네.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야 뭐 그렇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예. 이게 내란인데 뭐. 근데 또 하나는 도주 우려. 도주 우려는 없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의 기준이 증거인멸의 염려잖아요. 네.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국회 나와서도 위증을 했고 했고.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그 회의록이 없었는데 이틀 후에 만들었다가 3일 후에 야 이거 이거 찝찝하다. 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던 걸 또
폐기해 버렸어.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염려는 농후하거든요. 헌재에서도 사안 거짓말.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농후하면 구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법률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그 비상계엄 내란 터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저는 이 양반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양반이다. 그 장면이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마치 지가 이제 대통령 권력을 넘겨받은 네. 양 폼 잡았다가 개판됐잖아요. 네. 하루 만에. 그렇죠. 그때 그 한덕수 또 옆에 서 있잖아요. 공동정부 한다고 그랬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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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기자회견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지가 이제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네, 그렇죠. 또 국민의힘. 김문수하고 만나.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옹립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뭐 개판을 만들고 예, 예. 결국 뭐 후보 교체 과정을 해서. 그때는 또 이제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기까지. 예. 그러니까 야, 근데 이분 진짜로 누구나 예. 다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예, 또 좀 나름대로 어쨌든 좀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그 사모님이 또 그 유명한 또 점이잖아요. 이분도 다 점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인생 예. 말년에 그런데 이분은 너무 이 과욕이 심하신 네. 이것도 윤석열이 만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두 장면이 예. 이분은 법률적인 걸 떠나서 네. 어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전 출연님이 76세 이 양반 100m를 10초에 뛴다는데. 10초. 아, 11초, 11초. 예. 그러면 전국 체전 나가셔야 될 전국체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경제 관료 출신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추락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겪어보니까 야 이렇게 형편없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정말 있어서 허망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정말 근데 그분도 왜 그 수사 대상에 빨리빨리 안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좀 납득할 수 없는 속도가 회의가- 좀 느려요. 특검 내란 수사- 특검이. 내란 특검이 예. 예. 초반에 엄청 세게 그러게요. 하셨는데 어쨌든 자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충북 청주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두 분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자 이병철 변 예. 결선이죠. 결선 간다. 예. 한 번에 그 아무도 과반 넘는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구나. 그럼 결선에 누구 올라갑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명이 올라가겠죠. 김앤장이다. 예. 예. 김현정.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죄송한데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놈이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 뭐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예. 실질적으로 당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전한길이고.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은 김계리예요. 이 사람들은 똘만이야. 예. 장기판에 쫄밖에 안 돼요. 뭐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아 지금 후보자들은 다 똘반이다. 그렇죠. 예. 아니 전한길이가 진짜 오너구나 우리 다 봤잖아요. 면회오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면회오라고 전환기. 이거 당신이 대표다 예. 이거잖아요.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막 누가 되든 대표가 되면 실질적인 당권을 쥐고 있는 전환길과 더불어 김건희와 함께 윤어게인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막상 당 대표 확정이 되면은 네.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 노골적으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것보단 네. 약간 한 발 빼면서 어정쩡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분당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분당 가능성도 높지 네. 않다. 그냥 간다 이대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정당이 가서 아니 근데 어차피 야당은 예. 야당이 잘해서 뭐 일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여당이 죽었을 때 반사 효과를 노리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안 깨지고 어정쩡하게 그냥 꾸역꾸역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분당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 정가의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긴 요새 있어요. 조금 있긴 네, 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100%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가까이서 국민의힘을 구경을 했는데 예. 뭐 박근혜 등등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또 뭐 거기 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줄 서서 뭐 해먹는 사람, 뭐 자기가 벤처처럼 광야에 나가가지고 투쟁해 이런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공무원 출신이잖아. 네. 또 그런 놈들이 무슨 나가가지고 네. 분당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네. 진짜 삼김, YS, DJ, JP, 그다음에 노무현 정도의 리더십과 그리고 따라 올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가면 따라갈 사람 없어요. 니 나가라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간다. 그냥 이 당에 있는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지가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합리적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 아니다. 절대로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보니까 통일교가 시도당 쪼개기 후원을 했던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아요.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권성동, 윤한홍, 박성중, 장재원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당 위원장 권명호 전 의원, 경북도당 위원장 김정재 뭐 이런 등등해서 쪼개기 후원 굉장히 많이 했는데 통일교를 떼어내놓고 이제는 국민의힘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과감해요. 사실은 시도당 차원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지원을 하면 네. 전국 시도당이 17개 시도당이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별로 시도당이 다 따로 있는데 관련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이건 윤영호하고 예. 뭐 권성동, 윤석열 정도 만나서 비밀리에 속닥속닥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차원이 다르거든.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예. 일단 관련자가 수십 명을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끝까지 비밀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감한 짓을 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은 복면 골프를 치고 무감한 그거 굉장히 어이없죠. 무감한 그러니까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예. 그거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예. 이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건 자기 때문에 지금 당이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담하다고 봐야 되나 개념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일도- 권성동 의원이 거기 뭐야 큰 거 한 장. 네. 얼마예요? 윤영화가 예, 막 메모했다는. 예, 예. 큰거 한 그게 장. 1억이냐? 저는 10억이다. 10억이다. 그리고 그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하고 예. 쇼핑백 2개. 예. 거기에 뭐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것도 뭐 쇼핑백. 돈이라면 얼마 들었냐. 예, 뭐 5억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5억 합해서 10개를 만들어서 줬을 거다. 아, 예. 그 통일교 큰 거 한 장이면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100억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베팅 안 하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시세가 있어요. 아, 공정거래 가격이 있다고. 부정청탁에도 공정가가 그렇지. 있다. 그것도 시장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MB 때 예. 이거 다 이제 수사 결과로 그때 이제 그 뭐야 이상덕 의원 다시 예. 그분이 뭐 최고의 상황이었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그분이 다 준비하고 다 했어요. 또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때 이제 그 나중에 다 잡혀가고 그 할 때 뭐 돈 받은 내용들을 보면 그때 그 최고의 실세가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인데 3억을 받고 들어갔어요. 네. 또 어떤 거는 2억. MB는 조금 이제 좀 받았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시키 중 이팔성이한테 네. 20억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SD가 그 당시 한 3억을 받은 거 보면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네. 큰 거 한 장 하면 그때 1억이었어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예. 2005년, 2006년 예, 대통령 예. 선거 기간 때. 네. 근데 20년이 지났고 변호사님 지금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의 실세한테 네. 그리고 통일교가 주는데 큰 거 한 장 이래 했는데 그 1억을 줬다. 네. 욕할 거야. 그러니까 권성동이를 너무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억이지. 최소 10억이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직접 만나서 큰 절을 받고 세뱃돈 주는데 예. 아이 라스베가스 가서 700억 날리고 600억. 베팅하는 예. 600억 예. 하는 분이 예. 아이고 쇼핑백 그 2개나 지어주면서 예. 그 나눠서 5천만 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 1억이었다고 하면
거기 10,000원짜리로 담아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 요새 누가 누가 10,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를 주면 욕하지 않나요? 그래요. 애들도 싫어합니다. 예, 예. 저도 중학생들도 10,000원짜리 주면 세뱃돈 주면은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벌써- 신권으로 주거든요. 그렇죠. 예. 빳빳한 거. 그게 이제 관봉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혼란한 가운데 진행하느라 좀 힘들었고요. 예, 네. 하여간 그 금요일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잘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